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을 하면 이제 전체 화면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뷰 선택해서 얘를 일단 딜리트 하게 되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화면이고요.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속성이 오른쪽에 보이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오른쪽에 attributes라고 해서 속성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orientation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건 필수 속성입니다. 물론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디폴트 속성으로 얘가 인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여기 눌러보면 horizontal이라고 하는 거하고 vertica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ertical은 아래쪽 방향으로 추가를 해주라는 거고요. 세로 방향이죠. horizontal은 오른쪽 방향, 즉 가로 방향으로 추가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버티컬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 버튼 하나 갖다 놓습니다. 버튼. 자, 그러면 버튼이 가로 방향을 꽉 채우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우고 있는데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운 이유를 보면 오른쪽에 이 버튼의 속성에서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패런트로 되어 있죠. 즉 부모 레이아웃의 가로를 꽉 채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이트가 랩 컨텐트, 즉 이 버튼의 내용물까지만 채워라 라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레이아웃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버튼을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버튼 하나 더 갖다 놓는데요. 자, 이 버튼의 오른쪽에 갖다 놓으려고 해도 이 버튼은 그쪽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만 추가가 되죠. 왜냐하면 이 방향이 버티컬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를 추가하면 두 번째도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패런트로 됩니다. 이것도 랩 컨텐트로 바꿔보고요. 자, 세 번째 추가를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레이아웃 위드스 속성을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럼 버튼 3개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3개가 추가된 상태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 다시 선택을 하고요. 이거의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허리젠틀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버튼의 배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horizontal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버튼,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그 버튼의 레이아웃 위드스 속성을 매치 패런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버튼이 가로 방향으로 해서 부모 레이아웃의 공간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버튼은 이 레이아웃 안에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아래쪽으로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이 아래쪽의 공간은 이 버튼이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왜? 이쪽 방향으로만 추가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른 뷰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고요. 이 뷰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시 랩 컨텐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버티컬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3개의 버튼이 추가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버튼의 오른쪽 속성을 한번 봅니다. 대표적인 속성이 이 정도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속성의 자, 위에 자, 아이콘 요걸 눌러서 전체 속성을 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 그래비티, 그래비티가 뭐예요? 그래비티, 중력을 얘기하죠. 지구에서는 중력, 우주에서는 중력이라고 하지만 자, 우리가 책받침을 놓고 위에 철가루 놓고 아래쪽에 자석 가지고 움직이면 얘가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자, 밑에 어떤 힘이 있어서 얘를 왼쪽에 놓을 거냐, 가운데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이거를 자석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걸 정렬이라고 부르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자, 여기에 lef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왼쪽 정렬을 하라는 거고요. 이 맨 처음 버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로 공간은 이 버튼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버티컬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버튼들은 이 버튼의 이쪽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죠. 이 버튼은 순전히 이 버튼의 겁니다. 유혈 공간은. 그래서 요 안에서 레프트로 갈 거냐 또는 자, 센터라고 하면 가운데로 갈 거냐 아니면 라이트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공간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냐면 다른 뷰가 이미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얘가 갈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얘는 왼쪽에다 두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을 선택해서 얘를 센터로 두고 또는 센터 허리젠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은 right로 주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추가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 버튼의 크기를 한번 조정해 봅니다. 그래서 자, 레이아웃 width라고 하는 속성이 match par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좀 바꿔 볼게요. 300dp라고 하는 크기로 하면 자, 들어갔나요? 자, 300dp 엔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도 300dp 엔터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가 내용물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gravity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찾아봅니다. gravity라고 하는 속성이 있나요? 자, gravity라고 하는 속성이 있네요. 이 gravity라고 하는 속성은 앞에 레이아웃 밑줄이 붙어 있지 않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 있으면 뷰 자체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뷰가 이 바깥에 있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이 어떻게 정렬되는지가 레이아웃 그래비티고요. 그냥 그래비티라고 하면 이 버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버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예요? 글자죠. 그러니까 글자의 정렬을 가리킨다. left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center, vertical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하면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left가 아니라 만약에 right라고 하면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글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내용물이니까 내용물의 정렬이 gravity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방향 속성은 필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자, vertical 또는 horizontal로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시킬 수 있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다가 밑에 놓으면 자, 요렇게 구성이 돼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다시 중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허리젠틀이라고 되어 있고요. 레이아웃 하이트 값이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고 위드스도 매치 페런트니까 아래쪽 남은 공간을 꽉 채우게 되겠죠. 자, 이 안에다가 이제 버튼을 또 갖다 놓습니다. 버튼을 놓는데 하나 갖다 놓고 자, 이 갖다 놨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레이아웃 위드스가 랩 컨텐트, 레이아웃 하이트가 랩 컨텐트니까 내용물만 딱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하지 않은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차지해 버렸어요. 이건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고요. 이 값을 없애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버튼을 하나 더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버튼을 하나 더 갖다 놓게 되면 자,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또 없애주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버티컬로 이렇게 추가되다가 갑자기 허리젠털로 추가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레이아웃 하이트 값을 랩 컨텐트로 하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또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시킨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비티의 속성을 봤는데요. 레이아웃 그래비티와 그래비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 웨이트, 조금 전에 봤던 레이아웃 웨이트를 한번 볼 텐데요. 레이아웃 웨이트는 자,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분할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자, 새로운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요걸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레이아웃 XML 파일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테스트로만 한번 해봅니다. 테스트 1.xml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루트 엘리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일단 OK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화면을 나타내네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화면 추가하는 걸 해볼 텐데 일단은 화면 레이아웃만 자, 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이죠.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라고 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요. 자, 오른쪽에 attributes라고 하는 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자, vertical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여기다가 버튼을 두 개 추가해 봅니다. 하나,
둘 추가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버튼이 정확하게 두 개가 이 화면 공간을 절반씩 나눠 갖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속성 중에서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로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건 뭐냐면, 자, 두 개 버튼이 추가되고 나서 나머지 여유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분할해서 가져갈 거냐를 결정하는 게 레이아웃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버튼이 남아있는 공간을 다 차지하도록 지금 만든 거고요. 두 번째 버튼 선택해서 또 1을 넣게 되면, 자, 1대 1이 됩니다. 얘가 1, 얘가 1이니까 자, 2분의 1씩 나눠서 여유 공간을 나눠서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유 공간을 나누는 거다 보니까 두 개의 버튼의 높이 값이 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히 이분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첫 번째 버튼의 자, 하이트 값을 0dp로 만들어주면 기본 크기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0dp로 만들어주면 이 버튼의 기본 높이 값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1씩 주면 정확히 2분의 1씩 공간을 나눠 갖게 돼요. 물론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 버티컬이니까 세로 방향으로 공간을 분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분할을 해야 되니까 하이트 값을 0으로 해주는 거고요. 가로 방향으로 분할할 때는 레이아웃 위드스를 양쪽 다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1씩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거를 레이아웃 웨이트를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자, 2대 1로 분할이 되는 거죠. 자, 3분의 2,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